여러분, 그야말로 뜨거웠던 AI 주도 시장 랠리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랠리가 엄청난 우려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 기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시장의 엔진이 왜 삐걱거리는지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시장을 짓누르는 우려의 벽의 정체는 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불꽃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연준의 다음 수는 무엇일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삐걱거리는 엔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껏 잘 달려오던 시장의 상승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마치 로켓처럼 시장을 쏘아 올렸던 두 개의 엔진, 바로 기업 실적과 AI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엔진의 힘이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추진력이 약해지니까 그동안은 보이지도 않던 온갖 걱정거리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실제 숫자를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주요 지수들이 모두 마이너스죠.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이건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첫 번째 요인이 뭘까요? 바로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요즘 실적 발표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딱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 바로 다음 날 다른 기업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이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번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딱 2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천당과 지옥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넷플릭스와 인텔입니다. 한쪽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반면 다른 한쪽은 정말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를 선사했거든요. 먼저 넷플릭스를 볼까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무려 10%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구독자 수는 괜찮았는데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온 거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인텔은 정반대였습니다. 와, 연초 대비 88% 상승이라니. 이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모두가 한물 같다고 생각했던 PC칩 수요가 살아나면서 시장에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린 거죠. 시장이 비관론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넷플릭스와 인텔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테슬라 다들 비슷해요. 전체 실적은 괜찮아도 미래 전망이 조금만 어둡거나 특정 사업부 성장이 둔화됐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기업 내부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요. 시장을 밖에서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압력, 바로 제가 우려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2일,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기간입니다. 역대 2번째로 긴 셧다운인데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문제죠.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하나만으로도 시장에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이게 그냥 정치인들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JP모건의 분석을 보면 셧다운이 일주일 길어질 때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0.1%씩 깎여나간다고 해요. 이건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셧다운의 피해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당장 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건설 프로젝트는 올스톱되죠.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돈을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최악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밀린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정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문제를 놓고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니 투자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반등의 불꽃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의 신호를 한번 찾아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죠. 과연 이 멈춰버린 시장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줄 그 무언가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시장의 모든 관심은 곧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만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단연 10월 30일에 예정된 미국과 중국 G2 정상의 만남입니다. 이 회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무역 전쟁, 관세 문제, 기술 규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높고 두꺼운 우려의 벽에 아주 큰 균열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모두가 기다리는 연준의 결정입니다. 정말 다음 주는 시장의 운명을 건 한 주가 될 겁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있고요. 유럽중앙은행도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지수까지 발표되죠. 그야말로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FOMC 회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죠. 이 결정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시장은 이미 90%가 넘는 확률로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 자체는 이제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연준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힌트를 주느냐 마느냐. 시장은 지금 거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연준의 결정이 이 꺼져가는 랠리에 다시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주한 이 우려의 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고 단단해서 결국 넘지 못하게 될까요? 다음 한 주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